얘들아 안녕. 우리 강남학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오늘 이번 주 9월 첫째 주 2차 시 수업 수능 독해 주요 구문 56번부터 75번까지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1차 시 수업 때 우리가 unless부터 한정적용법 관계대명사 박스 문장은 같이 해석을 해봤고 지금 56번부터 75번도 너네가 해석이 돼 있거든. 저번 시간에 다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결을 해 볼 거야. 그래서 천천히 잘 봅시다. 56번부터 볼게. 잘 지내고 있지? 강의 미루지 말고 자기 학원 오는 시간에 맞춰서 잘 들어. H양 알았지? 자, 처음에 56번 대부분의 너희는 experience urge가 이제 동사로 쓰이면 뭐 촉구하다 정도로 쓰일 텐데 여기서는 experience의 목적어라서 대부분의 너희들은 욕구를 경험한다. when trying to break a habit 습관을 깨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이것들은 hard to resist 저항하기 힘들 수 있다. 자, unless you find something else to do instead라고 나오고 박스에서도 unless 활용했거든. 네가 뭔가를 찾지 않는다면 else 그밖에 뭔가를 to do instead 여기서 부사야. 대신에 할 그밖에 뭔가를 찾지 않는다면 저항하기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병렬돼서 best of all 무엇보다 something 뭔가 that use 사용하는 같은 신체 부분, 심지어 같은 근육을 사용하는 뭔가 이런 뭔가를 찾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문장에서 unless는 끝까지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너희는 욕구를 경험한다. 뭐 습관을 깨려고 노력할 때, 습관을 이제 없애려고 할 때, 그리고 이것들은 저항하기 되게 힘들 수 있다. unless 네가 대신에 할 뭔가를 찾지 않으면 그리고 무엇보다 신체의 같은 부분, 심지어 같은 근육을 사용하는 뭔가를 찾지 않으면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손톱 물어뜯는 습관이 있으면은 같은 신체 같은 부분 손을 사용해서 뭐 다른 뭐 큐브를 손에 쥐어준다든지 손톱 못 들게 뭐 습관 뭐 있지? 뭐 등등등등 그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57번 넘어갈게요. 자, 오늘날의 물리학자들은 말하는데 다음표 쓰였고 이건 말도 안 돼. 움직이는 사물은 계속해서 움직인다. unless 어떠한 힘이 이것을 멈추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움직이는 사물은 계속해서 움직인다. 57번에서 많이 알아. 자, used to랑 be used to랑 그 다음에 be used to 다음에 이제 명사나 ing 오는 거. 이거를 많이 정리해서 할 건데 우리는 조금 다른 걸 볼 거야.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오고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우리가 used to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이 오면 얘가 조동사가 되지. 얘가 조동사가 돼서 얘를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을 해.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했었다. 예전에 그랬었다. 지금은 안 그러는 뭐뭐 하곤 했다. 우리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얘는 그냥 사용하다 동사의 수동태가 되니까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라고 해석을 하지. be used to 원형은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사용하다 use의 수동태니까 사용되다 뭐뭐 하는데. be used 다음에 명사나 ing가 오는 경우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 to를 전치사라고 했었잖아. 이 to가 전치사가 돼서 뒤에 명사나 ing가 올 테고 이거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렇게. 근데 이게 기본형이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주어 왔어, used to 왔어, 나 원형이냐 ing냐를 물어봐. 이렇게 오면은 답은 동사 원형이지. 이렇게 오면 답은 동사 원형이야. 근데 만약에 뒤에 이렇게 동사가 있다면 잘 봐봐요. 주어 used to 동사냐 ing냐를 물어봤는데 말이 좀 더 붙고 뒤에 동사가 있다면은 얘 지금 1번에 있는 조동사 used to 뭐뭐 하고 했다가 아니지.
be used to를 분사로 만든 거야.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얘 지금 자리가 이 자리 자체가 동사 자리가 아니잖아. be used의 분사로 만든 거거든. 얘를 이제 분사로 만들면은 used to 다음에 원형이 올 테고 얘를 분사로 만들면 used to 다음에 이제 명사나 ing가 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분사로 만들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뭐 하는데 사용된, 뭐뭐 하는데 익숙한이라고 해석이 되고. 자, 얘가 지금 자리가 만약 이게 없었으면 뒤에를 안 봤으면 이거 뭐 used to네. 뒤에 동사 원형이 뭐뭐 하고 했다 이런 문제 안 나와. 너무 쉬워. 뒤에 동사가 나올 거고 그럼 얘 동사 아니고 분사자인데 used to 원형 뭐뭐 하는데 사용되는 주어인지 뭐뭐 하는데 익숙한 주어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used to는 문제가 나올 때 이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be used to가 이제 분사로 쓰이는 경우를 잘 알아보십시오. 여기서는 그냥 동사입니다. 57번 문장에서는. 넘어갈게. 58번. 책은 can be renewed, 갱신될 수 있다. once, 한 번, 부사고 책이 갱신될 수 있다라는 거 보니까 이거 책이 대출되는 상황인가 봐. 그래서 책은 갱신될 수 있다. 한 번, for 원래의 대출 기간에 대해서 한 번 갱신될 수 있다. unless 걔네가 예약 중이 아니라면 이라고 해서 on reserve를 예약 중인 정도로 하면 되거든. 해석을 원래 reserve가 이제 동사로 쓰이면 예약하다, 맡아두다, 보유해두다. 그래서 on reserve가 예약 중인. 그러니까 걔네들이 예약 중인 게 아니라면 한 번 정도는 갱신될 수 있고 여기서 reserve가 명사로 쓰였어. 전치사주의니까 on reserve 예약 중인. 자 59번이요. it 가주어는 불가능하다. for a child가 의미상 주어일 테고 그럼 to successfully release는 이제 to 부정사가 되는데 to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를 끼긴 했거든. 그래서 불가능하다. 아이가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놓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나왔어. 자기 자신을 내놓는다라는 게 뭐냐면 이거 문장이 아이 또는 젊은 청년이 독립하는 얘기거든. 집에서 자기 스스로를 내놓는 집 밖으로. 그래서 아이가 성공적으로 자신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하지 않으면 그가 알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자 know 타동사니까 exactly 부사 빼고 where부터 이제 목적어 where 의문사 his parents 주어 stand가 동사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가 이제 목적어로 썼을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그가 알지 않는다면 어디에 그의 부모가 서 있는지 both A and B 하게. 여기에 literal and figuratively를 사전에 찾아본 사람 있을 텐데 literal이라는 단어 중요하지. 말 그대로 그리고 figuratively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도 상징적으로도 비유적으로도 어디에 그의 부모님이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아이가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놓기는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부모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 말 그대로 그냥 부모님 어디 사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원래 본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figuratively 하기에는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부모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부모님이 어떤 생각인지 뭐 예를 들면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 그걸 정확하게 알지 않는다면 성공적으로 독립하기는 어렵다. 자기 자신을 내놓기는 어렵다. 가주어 심지어 의미상 적혔습니다. 그래서 figuratively는 뭐랑 비슷한 말이냐면은 너네 상징적으로라는 말로 해서 symbolically라는 말 있지. 그거랑 비슷한 figuratively는 그래서 symbolically랑 비슷하게 봐도 돼요. 상징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 1차 때 unless 박스 문장을 받고 오늘 unless에 해당되는 네 문장, 번호 문장을 봐서 문장에서 unless가 쓰이면은 너네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 다음 60번 in case로 넘어갈게. 저번에 의미는 다 봤으니까 and then 그리고 나서 you get a certificate 너는 자격증을 받게 될 거야. 뭐 확인서를 받게 될 거야. that 네가 사용하는 확인서를 받게 될 거야. 단지 자 우리 저번 시간에 in case 접속사라고 했었고 너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약간의 피를, 혈액을 미래에 네가 피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너는 어떤 확인서를 받게 될 거야. 헌혈증 같은 거겠다, 그렇지? 헌혈하고 나면은 헌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헌혈하고 나면 헌혈증 같은 거 주거든. 혈액형 써 있는 거, 뭐 blood type A 해가지고. 그래서 너가 사용하는 확인서를 가지게 될 거야. 너가 미래에 피를 필요로 할 경우를 대비하여. 괜찮습니다. in case 접속사라고 얘기했었어요. 61번. 대신에 그는 승객들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는지 따옴표 쓰였거든. In case you are worried about the flashing lights outside the plane, I'm sending a signal to my kids고 나의 지문이 기억나는데 예전에 수능 특강에서 이거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이 그가 승객들한테 말했을 때 그가 파일럿이야. 그가 파일럿이고 그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그러니까 뭐 큰 비행기는 아니었겠지. 그가 뭐 작은 비행기를 조종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가 사는 동네 위를 지나가게 됐어. 그래서 이 전날 밤인가 그 전인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었거든. 자기 아이들한테 아빠가 내일 밤에 집 위를 지나가게 될 거야. 그때 내가 너희들한테 신호를 줄게. 뭐 빨간 불을 뭐 다섯 번 켤게. 뭐 빨간 파란 불을 2번씩 왔다 갔다 켤게.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이었거든. 일화적인. 그래서 그렇게 보면 대신에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이 문장 보고 이거 무슨 말이야, 무슨 상황이야 라고 이해 못할 친구들이 있었을까봐 얘기를 해주는 거야. 대신에 그는 승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걱정할 경우를 대비하여 깜빡이는 불빛들에 대해서 비행기 외부에 있는 뭐 날개든지 비행기 외부에 있는 깜빡이는 불빛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경우를 대비해서 나는 보내고 있다. 내 아이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걱정할까봐, 여러분이 걱정할까봐 말하는데 여러분이 걱정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하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상황입니다. 낭만적인 아빠야, 그렇지? 이렇게 해서 in case까지도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whatever로 넘어갈게. 62번 unless랑 in case라는 부사절의 접속사 봤습니다. 그러니까 whatever로 넘어가서 62번 문장. 62번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by going along with whatever they want us to do라고 나오거든. 우리가 by ing는 해석을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을 하지. go along with라는 표현을 모르면은 이 문장 해석이 안 될 텐데. 자, go along with가 이게 뭐뭇을 따라가다. 뭐뭇을 따라가다. 이게 그 물리적으로 말 그대로 뭐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 타인이 제시한 의견이나 어떤 이슈를 내가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나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냥 같이 그 사람과 함께 따라가다도 되고 의견 같은 경우를 따라가다도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의미인지는 같이 볼게. 자, in our efforts 전사구 우리의 노력에서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efforts 꾸며줄 테고 좋은 아이가 되려는 우리의 노력에서 근데 지금 the uncomplaining employee 나오고 or the cooperative patient까지 나오거든. 여기까지가 전사구구 병렬이 되겠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가 되려는 불평하지 않는 직원이 되려는 또는 협력적인 환자가 되려는 우리의 노력에서 이제 주절 우리는 덫에 빠지게 된다. Trying to please people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덫에 빠지게 된다. 뭐 함으로써? 따라감으로써 whatever they want us to do 그들이 원하는 뭐든지 우리가 하기를 그들이 원하는 뭐든지 따라감으로써 좋은 아이가 되고 싶어. 집안에서는 좋은 아이가 되고 싶고 뭐 회사 직장 조직에서는 좋은 직원이 되고 싶고 뭐 협력적인 환자가 되고 싶어. 이러한 노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덫에 빠지게 되는 거야. 뭐함으로써 그들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뭐든지 따라감으로써 내 의견이랑 상관없이 그냥 걔네가 원한다 타인이 원한다 그냥 그대로 따라감으로써 이해되죠? 그 고어동대들은 무엇을 따라가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의미가 되고 우리가 by ing를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을 하는데 뭐뭐 함으로써
by ing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수단을 나타내는 말이야. 방법과 수단을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뭐든지 따라감으로써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한다. 괜찮습니다. Whatever they want us to do에서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었거든. Whatever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고. 기억나? Whatever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돼. 여기서 whatever 뒤에 they want us to do 뒤에 목적어 없습니다. do 뒤에. 그래서 whatever가 목적격이에요. 그리고 whatever they want us to do 하는 역할이 뭐야? with 앞에 있는 with의 목적어. 그러니까 자 going along with라고 나오고 여기서 whatever 썼잖아. 이 형태거든 지금. 얘는 with의 목적으로 쓰였고 whatever 같은 경우는 they want us to do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whatever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목적격이고 whatever는 목적격 뒤에 불완전하고 whatever they want us to do는 going along with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입니다. 63번이요. 그녀는 종종 우리에게 말했다. that when와 tell이 여기서 사형식이에요. 뭐뭐에게 뭐뭇을 말하다. 그리고 그녀는 종종 우리에게 말했다. that부터 진목적어, 그 직접 목적어. 우리에게 뭘 말했냐면은 우리가 항상 had to do our best,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in whatever we did,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in 전치사 뒤에 붙는 whatever we did가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입니다. we 주어 있고 did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whatever 목적격이고 whatever는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그리고 what 주어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명사절로 쓰잖아. 주어 동사는 주어랑 목적어랑 보호자리에 쓰잖아. 명사절로. whatever는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Do one's best는 알 거야. 최선을 다하다. 64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그래서 얘는 볼게. 64번이에요. Whatever problem you name이라고 나오고 whatever problem you name 그 다음에 컴마 찍고 you can also name이라고 절이 나오거든. 얘 같은 경우는 명사절이 아니야. 문장에서 주어도 아니고 문장에서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고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하나 알 수 있는 게 whatever 절 같은 경우는 얘는 그 62번, 63번에서 봤듯이 명사절로 쓰여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절에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64번 문장처럼 부사절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네가 이름 대든 name 여기서 동사야. 어떤 문제를 네가 이름 대든 부사절. 이제 주절. 너는 또한 이름 될 수 있다. 어떤 기대되는 기술적인 해결책을 또한 너는 이름 될 수 있다. 너는 될 수 있다. 62번, 3번 같은 경우는 whatever 절이 이제 문장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고 문장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고 whatever problem you name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는 불완전한 whatever 뒤에 명사가 붙긴 했지만 name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거든. 그래서 불완전하긴 하지만 쓰임 자체가 whatever 절이 쓰인 게 부사절에 쓰였어. 어떤 문제를 네가 이름 대든지 이제 주절. 얘는 지금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호 아니고 65번도 마찬가지로 부사절로 쓰였습니다. 65번도 마찬가지로 둘째 줄 뒤에 no matter who or no matter what 그러니까 whoever, whatever we are in touch with 부사절로 쓰였을 텐데 볼게. 65번이요 이제. 요즘에 looking at sociable robots and digitized friends를 보면서 분사구문. 자, 사교성 있는 로봇이나 디지털화된 친구들을 보면서 분사구문.
One might assume 한 사람은 가정할지 모르기를 that부터 이제 assume에 대한 목적어겠지. 가정할지 모르기를 what we want는 that에 대한 주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is to be always in touch 항상 누군가와 연락하는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never alone 절대 혼자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할지 모른다. 주절 끝. 또 부사절 누구 또는 무엇을 우리가 연락하든지 함께 있든지 in touch with를 뭐뭐와 연락하다 뭐뭐와 함께 있다 뭐뭐와 같이 지내다 정도로 보잖아. 그러니까 어떤 요즘에 자, looking부터 friends까지가 분석구문 어떤 사교적인 로봇이나 디지털화된 친구들을 보면서 한 사람은 우리가 주어를 원으로 쓰면 보통 일반 사람이지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 가정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항상 누군가와 함께 같이 있는 거다 연락하는 거다 절대 혼자 있지 않는 거다 라고 우리는 가정할지 모른다. 괜찮지? 누구 또는 무엇을 우리가 연락하든지 함께 있든지 같이 있든지 no matter who, whoever 바꿀 수 있고 no matter what, whatever 바꿀 수 있고 no matter부터 in touch with까지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주절에 해당 안 되는 종속절. 여기까지 whatever 봤습니다. whatever 뒤에 불완전하고 명사가 붙을 수도 있고 whatever 뒤에는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고 whatever 절 같은 경우는 주어 목적어 보호절에 쓰이는 명사절이나 아니면 주절에 해당이 안 되는 부사절에 쓰일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뭐 그 whatever 했던 위에 그 맨 위에 보면 박스 문장에서도 whatever difficulty might meet with는 부사절이네. whatever measure we may take도 부사절이고 주절이 뒤에 다 있으니까 앞에도 전부 다 부사절이었구나. 박스에 있는 문장은 전부 다 부사절이었다. 아 그래서 내가 62번 3번에서 이걸 명사절로 쓸 수 있다고도 설명을 따로 했구나.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66번 보겠습니다. No matter how 다른 말로 however 이거는 우리 저번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자, no matter 66번 No matter how many times I've drawn it the perspective doesn't look right. perspective가 단어 뜻이 관점이란 뜻이 있지. 근데 이제 미술, 예술, 뭐 영상 이런 소재 글에서는 perspective가 원근감 또는 원근법이 되거든. 그래서 66번에 아무리 여러 번 내가 그렸을지라도 아무리 여러 번 내가 그렸을지라도 부사절 the perspective 주어 원근감이 옳게 보이지 않는다. perspective 단어 뜻 알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no matter 67번 no matter how good your product is 부사절 remember부터 주절인데 명령문이네. 아무리 너의 제품이 좋을지라도 remember 기억해라 주절 명령문 that부터 목적어 기억해라 that perfection of an existing product 주어 not necessarily the best investment one can make고 자 not necessarily라는 표현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necessary를 형용사로 쓸 때는 이게 필수적인 필요함이라고 하지. necessary가 형용사로 쓰면 필수적인 필요한. 근데 이거를 부사로 써서 necessarily로 쓰면은 반드시란 뜻이 돼. necessarily 뜻이 부사로 반드시. 그래서 not necessarily를 세트로 많이 쓰는데 이것 뜻이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거거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부분 부정이 되는데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너의 제품이 좋을지라도 기억해라 that 주어 존재하는 제품의 완벽함은 반드시 최고의 투자가 아니다. 투자 명사 one 명사 can make 동사라서 명사 동사 관계대명사 생략 한 사람이 하나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아니다. 반드시 최고의 투자는 아니다. 하나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아니다. one과 investment 사이에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 생략되어 있는 거 알겠지?
여기서도 no matter how good your product is는 부사절. 얘는 사실 however, no matter how는 부사절밖에 안 돼서 다 부사절입니다. 괜찮죠? Not necessarily 표현 꼭 알아두시고. 또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한정적법 관계대명사 68번부터 75번 문장 보겠습니다. 자, 68번 문장. Martin L. Hoffman 주어 후 관계대명사네 어디까지일까? 뭐 has focused on the guilt that comes from harming others까지 오는 Martin L. Hoffman 주어고 초점을 맞췄던 죄책감에 that comes 오는 죄책감 from 다른 사람을 해하는 데서 오는 죄책감. 인간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야 한다는 게 뭐 이렇게 뭐 다치게 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의 마음에 좀 상처를 주거나 물리적으로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고 뭐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좀 내가 어쩌다가 실언을 해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해하게 되면 물리적으로든 어떤 뭐 언어적으로든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잖아 보통은. 거기서 오는 죄책감에 초점을 맞췄던 마틴 L.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동사 suggest 주장을 하기를 that부터 이제 suggest의 목적어 the motivational basis for this guilt 이 죄책감에 대한 동기적 기초는 이 죄책감이 오는데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거에서 죄책감이 오는데 이거에 대한 동기적 기초, 동기부여적인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초는 empathetic distress이다. 공감적 고통이다. 내가 어떤 죄책감을 느꼈고 그 죄책감에 대한 동기적인 기초는 이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동기적인 기초는 empathetic 공감적인 고통이다. 내가 널 아프게 했구나. 너 나 때문에 아팠구나. 상처받았구나. 나도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공감적인 고통이다. 라고 마틴 L. 호프만이 썼습니다. 그치?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는 경우 너무 많아. 그치? 특히 이제 부모님이랑도 그렇고 친구랑도 그렇고 나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너무 센 아이라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특히 뭐 10대, 20대 때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말을 되게 그 자존심 때문은 아니겠지만 좀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군가한테 부모님이든 친구한테든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심지어 내가 너네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뭐 이제 별 의식 없이 나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랬던 적 있니? 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면 나는 중요한 거는 사과하는 거라고 생각해. 어쨌든 누군가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거기서 나는 중요한 거는 사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빠르게 진심으로. 누구나 다 실수를 하니까 다른 사람 할 수 있지. 상처 줄 수 있지. 근데 거기서 빠르게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그게 직접 말로 하기가 힘들면 뭐 카톡이든 뭐 문자든 간에 근데 그거를 사과를 잘 못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막 서로 막 자존심 부리다가 계속 막 기를 끌고 가거든. 특히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한번 해봐 연습을. 내가 뭔가 잘못하고 누군가한테 상처 주고 했으면은 빠르게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거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면은 그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잘못했다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하는 태도 연습해봐. 나는 그게 진짜 멋있고 품위 있는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넘어갈게요. 69번 During his stay in Egypt, he contracted a strange illness라고 나오거든. contract 너네 동사로 뜻 뭐 알고 있냐면은 계약하다라고 알고 있지. 동사밖에 알려줄게. 여기 나온 contract 그리고 develop 그리고 strike
단어 전부 다 뜻이 이제 병 같은 거, 병이나 질병에 걸리다, 뭐뭐에 병이나 질병에 이제 걸리다라는 뜻이 돼요. 통합적으로 이제 걸리다라는 뜻인데 이제 원래 계약하다고 발전시키다 개발하다고 스트라이크 치다잖아. 저게 다 걸리다 병에 걸렸을 때 쓰는 동사들이거든. 굳이 구분을 좀 지어준다면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굳이 구분을 지어준다면 contract 생각해봐. 계약하다지. 우리가 뭔가 계약을 한다는 거는 계약 시작 시점이 있고 끝나는 시점이 있죠. 언젠가 끝나, 그치?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시작했다가 결국에 낫는 병일 때 많이 쓰거든. 감기, 뭐 몸살, 뭐 기침, 뭐 있지? 결국에 낫는 질병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결국에 낫는 질병들, 어디 염증이 났다, 뭐 염증이요? 잘안 생각나. 아무튼 감기나 보통 이런 것들에 보통 contract code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develop은 발전시키다 개발하다잖아. 발전시키는 거 생각해봐. 원래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없다고 해서 스물스물 점점점 건물도 올라오고 이제 도시도 개발하고 쓸 때 쓰는 게 develop이라는 동사인데 그래서 몸속에서 조금씩 점점 커지는 질병이 있어. 뭐 종양, 암, 뭐 이런 것들 있지. 점점 커지는 거 몸 안에서 이제 그런 병을 말할 때는 develop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 contract cancer 이런 말은 잘 안 써. 어색해. develop a cancer 암에 걸리다는 보통 develop tumor 종양 이런 말을 쓸 때는 보통 develop을 쓰고 strike 같은 경우는 빵 치는 거잖아. 그래서 저거는 언제 쓰냐면은 보통 이제 뭐 뇌졸중 그냥 빵 오는 거 있잖아. 뇌졸중 이런 것들 질병에 쓸 때 strike를 씁니다. 여기까지 구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세 단어 다 질병에 걸리다라고 쓸 때 이제 쓰이는 그런 단어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집트에 그의 머무는 동안 주절 그는 이상한 질병에 걸렸다. 주절 끝. that 관계대명사 confine him 그를 가둬두었던 to 뭐 난방이 잘 되던 방에 for the rest of his life 그의 삶의 나머지 동안 좀 이렇게 그런 방에 그를 가둬두었던 이상한 병에 걸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컨트랙트 아까 뭐 기간적인 얘기했는데 얘가 어디 가다 걸리는 거 전염병 같은 거 어디 가다가 이제 몸 안에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 빵 치는 것도 아니까 어디 가다가 이제 걸리는 것도 컨트랙트를 보통 씁니다. 얘도 그런 경우고. 자, 70번 볼게. And the process of journal keeping through writing and drawing까지 주어내 helped heal me. 자, 70번에서 help를 썼는데 help는 바로 뒤에 목적 없이 바로 목적어 원형 말고도 바로 원형 부정사나 투부정사 쓸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걸 뒀다라고. 여기서도 help 다음에 바로 원형으로 heal 썼거든. heal 써도 되고 to heal 써도 되고. 그래서 그리고 그 일지를 기록하는 과정 through 뭐 쓰기와 그리기를 통해 일지를 기록하는 과정은 helped heal me 나를 치유하는 걸 도왔다. from 이상한 질병에서부터 which 관계되면서 어떤 질병 had defied 거역했었다 저항했었다 의사와 그들의 의료를 뭐 약물을 거부했던 그런 질병으로부터 나를 치유하는 걸 도왔다. defy라는 단어 처음 봤겠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고 약물 치료도 했는데 그게 다 거부됐었나 봐. 근데 그랬던 이상한 질병으로부터 나를 치료하는 걸 도와줬대. 무엇이? 쓰기랑 그리기를 통해 일지를 기록하는 그런 과정. 괜찮지? 자, 71번이요. I know a father 주절 나는 아빠를 안다. Who devoted himself earnestly to photographing이라고 나오고 우리가 devote A to B를 쓰지 보통. A를 B에 바치다 헌신하다. dedicate라는 표현이지. 헌신하다, 바치다. 보통 이렇게 쓸 때 to가
전치사입니다. to가 전치사라서 이 to 뒤에 명사나 여기에서처럼 동명사를 써. 명사나 동명사를 A를 B하는 것에 박사 헌신하다. 나는 한 아빠를 안다. 그 자신을 바쳤던 성실하게 찍는 것에 출생 탄생을 찍는 것에 그의 첫 번째이자 only child 유일한 아이의 출생 탄생을 찍는 것에 그 자신을 성실하게 바쳤던 한 아빠를 안다. 그 외동 아이가 이제 출생하는 모습을 찍는 거에 되게 많이 헌신을 했나봐. devote A to B에서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photographing을 동명사로 썼습니다. 다음 72번 네 문장 남았습니다. 우리는 have abandoned 버렸다, 포기했다 우리의 관계를 with the food 음식과의 관계를 버렸어. 음식이랑 관계를 버렸어. 명명동 우리가 먹는 음식과의 관계를 버렸어. 그리고 with the people이니까 with the food, with the people이라는 병렬이겠네. Who produced our food? 우리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과의 우리가 관계를 버렸는데 두 가지와의 관계를 버렸어. 우리는 관계를 버렸어. 포기했어. 첫 번째, 우리가 먹는 음식과의 관계를 포기했어. 두 번째, 우리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했어. 버렸어. 괜찮지? 73번 지금 계속 관계대명사입니다. 나의 아들 스냅샷은 아들 이름이 스냅샷인가봐. 내 아들 스냅샷 주어 whose 관계대명사 꿈이 최고의 사진작가가 되는 내 아들은 데려간다. 나를 아름다운 장소들로 데려간다. take A to B도 A를 B에 데려간다거든. 나를 아름다운 장소들로 데려간다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74번에 all this 이 모든 것은 is part of 일부 of 예상된 방식의 일부이다. of behaving in our social life 우리의 사회적인 삶에서 행동하는 예상된 방식의 일부이다. 어른을 만나면 인사하고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지 않고 예상된 방식이 있잖아. 이게 일부이다. 하지만 이것은 not something 뭔가는 아니다. that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뭔가는 아니다. in 형식적인 제도, 기관, 공식적인 기관, 제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뭔가는 아니다. governed 분사, 타동사의 pp고 뒤에 목적 없으니까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통치되는 형식적, 공식적 기관에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뭔가는 아니다. 괜찮지? 이 모든 것은 예상된 방식의 일부이다. 우리의 사회적인 삶에서 행동하는 예상된 방식의 일부이다. 하지만 이것은 뭔가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뭔가는 아니다. 형식적인 기관,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형식적인, 공식적인 기관, 제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뭔가는 아니다. 자, 마지막 75번. In return, 보답으로, 보상으로 the caterpillar, 그 애벌레는 벌레는 애벌레 이거는 특별한 꿀 혼합물을 만든다. which 개미가 먹는. 쉽네. In return, 보답으로, 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계속 명명동 얘기했던 거 뭔지는 알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생략 다 할 수 있잖아. 100%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게 되면 앞에 상해사 명사, 뒤에 주어가 있을 테니까 명사,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동사, 그래서 명명동이라고 하잖아. 명명동. 여기에 생략되는 명사가 동사는 명사. 무조건. 68번부터 75번의 관계대명사를 계속 썼는데 잠깐만 정리하자. 자, 68번에 who has focused니까 주격이지. 생략 안 되지. 69번 that confined him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일반 동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생략 안 되고 70번 둘째 줄에 which had defied which 다음에 또 일반 과거 완료 동사 had defied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 안 됩니다. 71번 who devoted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일반 동사 생략 안 됩니다. 72번 얘 같은 경우는 생략이 돼 있지. food랑 we eat 사이 명명동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The people who produced who는 생략 안 했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일반 동사니까. 73번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어떻게 알아보라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는 앞에 명사의 뒤에 명사가 말이 돼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내 아들
스냅샷의 꿈 말이 되거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고 뭐 그 꿈이 최고의 사실작가가 되던 아들 해석은 뭐뭐 하는 하지만 소유격인 걸 알아볼 때는 내 아들의 꿈 소유격이었습니다. 74번에서는 둘째 줄에 something that we can apply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 가능하고 something we can apply를 쓸 수 있습니다. something 명사, we 명사, can apply 동사. apply 타동사 뒤에 목적 없으니까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 75번 which 목적격 관계대명사. 왜냐하면 뒤에 ant 주어, eat 타동사 뒤에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mixture 명사, ant 명사, eat 동사 명령.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이제 unless부터 한정조용법 관계대명사까지 들어갔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서술조용법부터 다음 진도를 나가게 될 건데 그 진도는 내가 다시 공지로 알려주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이제 구문은 정리가 됐을 거고 본인이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문장도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필기하거나 필요한 부분 있으면 복습 잘 하고 이제 궁금하거나 뭐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